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달입니다. 개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1월 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천살에 이렇게 축술형이 함께 하네요.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천지집인과 같은 뜻밖의 사건이 생길 수 있어 가지고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기 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가뭄, 아니면 그 중풍이나 언어장애, 이별수 같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상황에 좀 순응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활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시기라 가지고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상황에 좀 순응하면서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일을 추진하면은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또 그러한 어려움을 좀 탈피하는 그런 방편이 되기도 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 축술형이 함께하는 이런 시기에는 다른 사람의 그 지시나 일로 인해 가지고 신체상의 상해를 입거나 건강상으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수도 있겠고, 또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도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갈등도 좀 큰 시기일 수 있겠고, 이렇게 형살이 오는 일인 시기에는 재산상으로나 아니면 건강상, 명예적으로 다소 좀 수정을 좀 가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산상의 수정이라면 어떻습니까? 손재수가 따를 수도 있겠고, 신체적이라면은 건강상의 문제점이 생기고, 또 명예적으로라면은 사회적으로 조금 지탄을 받거나 구설수에 휘말리는 그런 경우도 포함되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특히 이렇게 천살까지 함께하는 그런 기운이니까 조금 조심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1월달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6세, 66세 되시는 분들 무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기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과 천간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구세주와 같은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 쏘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천간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그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간이나 이성간의 교제에는 끌림도 있고 호감도 가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양지에 속합니다.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소규모로나마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인 혜택이나 다소간의 형제수가 따르는 좋은 기운일 수도 있겠고, 또 부모의 형제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행운도 있고 주변의 보살핌도 큰 시기지만은 그 모든 면에서 도움을 받는 시기이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기는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 친구 동료 간에 서로 좀 보살피고 도우는 우정과 우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태지에서 양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죠. 다음에는 장생까지 올라가겠네요. 자, 좋은 기운에 문전에 서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조금 힘들거나 하더라도 천을귀인이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운 경우에는 누군가가 손잡아줄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조금 버티다 보면은 다음 달부터는 장생으로 올라가니까 좋은 기운에 문전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세, 78세 되시는 분들 병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기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역시 양지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소규모로나마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고,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거나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2운성은 똑같죠, 그죠? 태지에서 양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니까 좋은 기운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세, 90세 되시는 분들 갑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기에 해당하십니다. 천을 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 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구세주와 같은 좋은 기운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해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성진성급 같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금전적 혜택도 주어지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에 좀 잘 풀리는 출발점이다 보니까 지나친 자만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견을 무시하거나 또 이 일을 경솔히 처리하는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부부간이나 가까운 사이에는 갈등과 트러블도 조금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생활에 여유는 생기지만은 아내의 발언권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은 좀 상존할 수 있으니까 부부간의 화목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욕지에서 관대지로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이니까 다음 달에는 어떻습니까? 걸럭지로 더 좋은 기운으로 올라가는 기운이네요. 자, 좋은 기운 가운데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2세, 102세 되시는 분들 임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기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쇠지 같은 경우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 제왕지가 현역이면은 쇠지는 현역에서 물러나가지고 정관의 의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는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또 직업상 부침도 조금씩 따르고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도 조금씩 나타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운세 판단하실 때는 요 그래프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상당히 쉬울 수 있습니다. 이 쇠지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현역이면은 쇠지 같으면 정관의 의를 받는 그런 기운이니까 조금 덜 일하고 덜 노력해도 오히려 보수나 대우는 더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쇠지고 또 정관의 의를 받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현역에 있을 때보다 자기가 직접 일 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중간중간에 막히는 부분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적으로나 사업에서 조금씩 어려움도 따르고 취업난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취업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장생이나 목욕지 이 정도에서 취업을 하시면은 앞으로 쭉 하면서 승승장구해 나가는 그런 기운인데,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취업을 하시면은 앞으로 운세가 조금씩 내려가니까 조금 힘들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4세 되시는 분들 경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기에 해당하십니다. 천을 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 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구세주와 같은 그런 기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묘지에 속합니다.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해가지고 하는 일에서는 중단 사태도 오기 쉽겠고, 또 폐쇄적인 성향도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조금 위축되고 물심양면으로 좀 답답하고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은, 이런 시기에는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수승의 기분으로 차분히 보내는 그런 여유와 좀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설 작용이 있어가지고 예술적 감각도 좀 뛰어나고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기도, 수양 같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와 인연도 좀 약하고 또 문서운이 약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지에서 묘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기운이죠. 내려가는 기운이다 보니까 지금도 조금 힘든 그런 기운이지만은 다음 달에는 어떻습니까? 절지까지 이렇게 내려가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3년 1월달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좀 길한 날 살펴보시면은 3일날, 9일날, 15일날, 그 다음 12일, 24일, 21일, 27일 이 정도가 상당히 길한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육해살에 방합 있는 이런 기운에서는 가까운 사람들,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취득 같은 이런 일들로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고, 여기 연살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추진해도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인데, 이렇게 삼합이 있으니까 친구나 동료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날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안 좋은 날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1일날, 10일날, 11일날, 그 다음 7일날, 13일, 19일, 25일, 31일, 22일, 23일 이 정도 날짜가 되네요. 반한살이 육형이 있는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습니까? 건강이나 손재수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 월살의 충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이나 가까운 사람들 간에 갈등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이렇게 충이 있는 기운에서는 각종 사고 수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천살이 육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살이 육형도 건강관리나 손재수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망신살의 원인 있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트러블로 인해 가지고 구설수에 노출되기도 쉽겠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감정 대립 생기기 쉬우니까 주변 사람들과 화목에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 정도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3년 1월달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1월달 월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기준으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